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97페이지 기초인문서 497페이지 3번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봅니다. 가필차장 소기과입니다. 양도소득 금액 구했으니까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의의를 보시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성격을 갖는다. 즉 사람을 보는데요.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의 형평성과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의 형평성으로 양도세 계산 시에 기본공제해주고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금액이 가필차장소 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50만 원이 계산됐어요. 그럼 기본공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별로 1년에 연 250만 원 공제예요. 그럼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해줌으로 인해서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은 면세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금액 적어도 250만 원을 넘어야지 양도소득금액 250만 원까지는 얼마 안 되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공제 250만 원이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 신청을 요하지 않고 알아서 세금계산할 때 하면 돼요. 공제 대상 밑줄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밑줄 쫙이요. 여러분 아까 장특공제는 장기보유공제는 토지 건물, 주업원, 입주권만 대상이었잖아요.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다 돼요. 아까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토지건물 3년 이상.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해 줍니다. 또 아까 장특공제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 안 해줬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국외 자산도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장특공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장특공제 배제했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이든 뭐든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하여튼 등기가 됐는데 지문에 등기가 됐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배제한다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반드시 그래서 꼭 잘 보세요. 하여튼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다시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공제액을 봅니다. 어떻게 공제를 해주느냐.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밑줄입니다. 소득별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냐.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하는 거니까 양도소득금액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에서 각각 1년에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밑줄 쫙이요. 그럼 어떤 소득금액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별하느냐.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이에요. 또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파생상품 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 공제합니다. 이제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에서 각각 얼마씩? 연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제 방법까지 한번 보고 또 설명드려 볼게요. 공제 방법 봅니다. 양가로 4번에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그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쭉 밑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공제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자,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계산됐습니다.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 계산됐습니다. 그럴 때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만으로 등기 다 됐고요.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건물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얼마? 250이요.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요? 250이고 양도한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은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 양도시에는 기본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50만 원 받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양도자가 양도를 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200만 원 나왔어요. 소득 금액이요. 그러면 기본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그래서 20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은 200만 원인데 양도소득 금액은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 250 하면 과세표준 마이너스 50 되잖아요. 이럴 수 없으니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기본공제줘요.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면 자 기본공제는 얼마? 200만 원이요.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200만 원 기본공제 받습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세요. 1년에 기본공제는 250만 원인데 그럼 200만 원만 받았어요. 못 받은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가르쳐도 잘 하시네요, 여러분들. 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병이라는 사람이요. 또 이번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요. 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요. 또 골프용권을 양도했어요. 골프용권을 기타 자산. 골프용권을 양도했는데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또 사업용 고정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이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골프용권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기본 공제를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얼마? 750, 700. 자, 다른 의견 없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이제 접수 마감. 계속 막 700 막 하고 막 계속 바뀌는데 접수 마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얼마요? 250만 원이요. 주식과 부동산 등 애들 나머지 소득 금액과는 구별해서 주식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소득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주니까 얼마? 200이요. 자, 골프용권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얼마예요? 250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양도 시에 200 받았으니까 골프용권 양도 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토탈에서 얼마? 4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토지, 건물, 부동산, 걸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250이잖아요. 지금 파생상품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토지하고 골프용권에서 기본공제 250. 자 주식에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얼마? 200. 그래서 토탈 4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97페이지 이제 가필 차장 소득과 과세 표준 결정했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입니다. 4번 양도세 세율을 보시면 계산식을 보니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 곱해지는 양도세 세율입니다. 고제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다음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기부터 비출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 우리 취득세에서는요. 우리 취득세에서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그중 어떤 거? 그중 어떤 걸 적용했어요? 네? 큰 거? 큰 것만 좋아하지 말고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의미는 같지만 보세요. 자, 높이는 의미는 같은데 어떤 간에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양도세는 표현이 좀 다른 것이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절 보세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넘어갑니다. 498페이지요. 양도소득세는요. 세율이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또 등기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또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먼저요.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는 거고요. 하여튼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 여부와 보유기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먼저 미등기한도했을 때 자기 명의로 취득에는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미등기한다면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요? 70%예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0%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에서 세율은 그냥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이렇게 양도세 세율이 적용되는구나 한번 습을 보고 지나갈 건데 그래도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이지만 최소한 그래도 미등기한도했을 때 세율 몇 프로? 70%.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다른 곳에서 제가 강의하는데 어떤 지금 작년에 시험 공부했는데 안 되고서 올해 다시 공부하는 수강생인데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미등기한도 했을 때 오늘 재수생인데 이번 주 공부하고 있는데 미등기한도 했을 때 세율이 바뀌었나요? 개정됐나요? 나는 당연히 미등기한도면 80%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 교재 보니까 70%로 돼 있어가지고 그 개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정됐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개정은 무슨 개정? 미등기한도 시에 70% 이거는 10년 전에도 그랬고 15년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계속 70%였어. 그랬더니 80% 아니었어요? 그럼 80%가 뭐였지? 막 이러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저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재수하는 사람이 2학년인 재수하는 사람이 미등기한도세율 70% 이것도 이걸 헷갈려 하고 있다니 이거 진짜 아이고 내가 진짜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는데 하여튼 미등기한도 몇 프로다? 70%. 이건 그래도 상처럼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그리고 2학년이 이걸 갖다가 80%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70%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등기된 양도재산의 보유기한에 따른 세율입니다. 자, 1년 미만 보유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5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부터 42%까지 과표유관 7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 소득세에서요.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을 우리가 흔히 기본세율이라고 그래요. 기본세율. 소득세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6에서 42% 세율을 적용됩니다. 근데 단 비삼용 토지는 이 기본세율에다가 6에서 42% 여기다가 10%를 할증해요. 그래가지고 16에서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0%를 할증합니다. 비상토지는. 또 그 다음에 거기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이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온 건데 30회 시험 지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상가가 아니라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주택이라는 말 거기다 끼워놓으면 되잖아요. 자, 조정상 지역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안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합원 입주권 제외 그랬으니까 분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권을. 자,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분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권을. 자, 그래서 분양권을 양도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대충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잖아요. 자, 조정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다. 그러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50%입니다.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율은 몇 프로? 50%를 정합니다. 예외가 있지만 자, 예외가 시험에 나왔었지만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또 예외가 돼 있어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정상 지역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주권 제외. 즉 뭐예요? 분양권을 말한다는 거. 제가 항상 시험에서 이거 강의할 때 작년 30회 시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나왔어요. 분양권을 말하고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보유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양권을 제가 전매했어요. 양도했어요.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6개월 보유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그렇잖아요. 1년 미만이면 50. 분양권 조정상 지역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잖아요, 원래.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분양권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면 원래 40%예요. 근데 조정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했는데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했어. 그러더라도 40%가 아니라 몇 프로 정도 된다고요? 5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세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몇 프로요? 6%.
가필, 차상, 소기과 했더니 과세입순이 1,000만 원 계산됐어요.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예요? 6%. 1,200만 원 이하니까 과세입순 계산했더니 1,000만 원 계산됐어. 그러면 1,20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예요? 6%. 그러니까 1,000만 원 6%니까 산출세는 얼마? 60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 세율이 정되냐? 42%. 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과표과는 몇 단계로? 7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2% 7단계 초과세율 정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10%를 할증하니까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 16%. 이런 식으로 해서 499페이지 5억 원 초과 금액은 몇 프로까지? 52%까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 토지는 10% 할증해가지고. 양가로 2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얘도 주택도 미등기 한다면 70%예요. 등기됐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50%예요. 예? 아유, 말이 헛나왔다. 40%예요. 1년 미만이면 40%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보다 세율이 더 낮아요. 10%가. 그죠? 주택은. 그래서 1년 미만이면 40%고 1년 이상만 보여도 얘는 뭐라고요? 6에서 42% 초과 누수세율 정도예요.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은요. 자,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과 세율이 같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요.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2019년 12월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보면 주택도 세율이 이제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똑같이 세율을 인상해 가지고 이제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2%로 이렇게 똑같이 이제 개정될 예정인데, 근데 정부 발표 시행 시기가 언제냐? 2021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주택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1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입니다. 아셨죠? 2020년도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2021년도부터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유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랑 2번 조정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부여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죠? 1세대 주택입니다. 이런 경우 또 3번과 4번은 주택수가 조정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 그럴 때는 자 1세대 2주택일 때는 조정상 지역 내에 있어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은 세율이요. 기본 세율이 몇 프로 할증해? 10%. 그래서 16에서 52%까지 세율이 정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자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해? 20%. 그러니까 26%부터 62%까지 초과 누수세율이 정됩니다. 자, 근데 표 아래 보니까요.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기본 세율의 2주택은 10%, 3주택은 20%를 더한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과 원래 주택이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예요? 40%예요. 그럼 동일한 대상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각각 그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지금 2019년 12월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보면은 그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6월 30일까지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한 주택은 이제 중과세, 조정상의 다주택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시적으로. 이 규정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일단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건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이렇게 2주택은 조정상 2주택은 10% 할증하고 3주택은 20%를 할증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봅니다. 기타 자산이요.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 및 대용권, 골프용권,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이용권 같은 특정 시설 이용 이용권, 사업용 고정 자산, 즉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한 법인 주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기타 자산 4가지. 자, 그래서 기타 자산에다가 그 제목 옆에다가 예를 하나 적어 놓습니다. 기타 자산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골프 회원권 하나 떠올려요.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 회원권은 좌우지간 뭐라고요? 예? 좌우지간 한번 봅니다. 보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 무조건 6에서 42%가 정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골프용권의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OX.
X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어도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울 때 골프형권 나왔다. 기타라산, 기타라산, 골프형, 골프형, 기타라산.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두진수열입니다. 판소리 한번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못 외워도 되고 양도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과세상 종류에 따라 보유한 등에 따라 등기 등의 여부에 따라 과표 크기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정상정 여부에 따라 어떻게 세율이 달라지는지를 쭉 한번 보면 됩니다. 양가로 보면 파생 상품은 모르셔도 돼요. 모의고사에서 내는 사람도 있는데 실전에서 나와도 뭐 장식용일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06번 양도세 납세율차입니다. 별표 3개 또 하셔야죠. 이것도 중요하고요. 고개를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공 들여서. 아이고. 자, 공 들여서.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그냥 몸이 굳으셔가지고 그냥 하시면서 그냥 진짜 표정이 막 그냥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막 신나게 막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좋습니다. 잘하셨고. 자, 우리가 이제 아이고 그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80 중반이 넘으신 어머니가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내 얼굴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느 세월에 내가 얼굴이 이러지 않았는데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지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청춘은 어디 가고 진짜 청춘은 돌려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렇게 내가 되는지 모르겠고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이렇게 안 따라주고 또 얼굴이 이렇게 변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란다 본인이. 에? 그런 당신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완전히 죽어난 할머니가 됐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유 뭐 할머니가 뭐 그런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청춘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시간이 어떻게 하다 지났는지 깜빡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났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점점 실감이 나요. 진짜.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한 해가 1년이 휙 지나고 뭐야 이거 1년 벌써 지난 거야? 이거 미치겠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막 절절하게 와닿아요. 자, 그래서 20대는 20km 속도로 지나가고 30대는 30km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점점 1년 가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수험생이 되잖아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되면 잠깐 20대도 거기다가 터보를 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20대도 갑자기 40km로 느껴지고요. 시간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내년 되면. 그리고 40대는 거기다가 또 터보를 달아가지고 50km, 6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빨리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금방 시간이 지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공부는 딴 거 없어요. 꾸준함 있잖아요. 그냥 시험은 제일 좋은 학교의 비결은 공부는 딴 거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사실 시험용 공부는 제일 이렇게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하는 게 일반 보통인들은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뭐 단기간에 엄청난 시간과 뭐 노력을 쏟아부어 가지고 단기간에 합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편안하게 합격하는 비결이고요. 또 1차 과목은 이해를 하면 한 번 이해하기 올려놓기가 어렵지 한 번 이해해서 한 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해한 거로 또 단기간에도 또 이해를 또 빨리 깨우치면 또 그냥 1차 과목은 그렇지 뭐 그렇지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학교론 같은 것도 이해하면 그냥 뭐 저절로 거저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많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2차 과목은 시간과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있잖아요. 또 시간과 공력을 들여서 올려놨어요. 그래도 2차 과목은 금방 안 하잖아요. 금방 안 하면 금방 확 떨어져요. 다시 또 올려놨어요. 금방 안 하면 또 확 떨어져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여러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계세요. 1차 과목을 단기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1차 과목을 진짜 여름에 시작했는데 한 몇 개월 만에 공부 그냥 바로 그냥 대충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이해해가지고 대충 답 골라가지고 합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가지고 교수 때문에 저희들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1차 과목 교수님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역시 난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1차를 그렇게 합격을 못하냐. 1년씩을 공부한 다음에 공부했는데도 나는 몇 개월 만에 합격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일 수 있잖아요. 2차 과목에 있잖아요. 자신감이 막 자만심이 산을 찔다 보니까 이런 분일수록 오히려 있잖아요. 2차 과목 공부를
늦게 시작하거나 만만하게 봐요. 그랬다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저 2차를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찔러가지고. 근데 2차 과목은 하여튼 올려놨다 그러면 안 하면 뚝 떨어지고 안 하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2차 과목이야말로 꾸준히 또 암기를 나중에 2차는 지금 벌써 암기하면 다 까먹잖아요. 맞아요.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해야죠. 2차를. 여름 돼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하면 되죠. 뭐 2차를. 그런데 그 암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까먹더라도 익숙하게 계속 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디테일한 것을 확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쫙 들어오는 거지. 단기간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안 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요. 이게 2차 과목은 암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수습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히 1차에 단기 합격했던 분들이 2차를 실패하는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무난하게, 여러분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500페이지 06번 양도세 납세 절차를 봅니다. 볼펜 3개 하셨죠? 네. 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거의 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개요 및 납세제에서 개요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문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며 납세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되고요. 그렇죠? 원칙 신고납부고. 양도세 신고납부 방법은요.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요걸 이제 제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를 다 공부한 다음에 오늘 말미에 제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제가 이제 결론을 내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예정신고납부 안 하잖아요. 가산세 중대입니다.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을 안 해요. 가산세 중대입니다. 그럼 뭐야?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요 결론을 제가 이제 말미에 내드릴 거고요. 이따가. 그래서 제가요 여기 보니까 오늘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앉아 있는 자리가 없네요. 여기 안타깝게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1월달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더 자리 꽉 차게 되면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서 앉아 있으면 제가 있잖아요 기습적으로 있잖아요. 딴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둘이는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성 수강생과 남성 수강생 중에서 누가 더 깜짝 놀랄까요? 여성 수강생들이 아무리 주변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의식을 주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 수강생들이 얼굴 깜짝 놀라면서 얼굴 빨개져가지고요. 나를 한번 보면서 아무 관계 아닌데요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 아무 관계 아니라고 하면서 헐쩍 뜁니다. 근데 아무 관계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평가이면서 여러분들 동문 수학해야 되는 여러분들 같이 돕고 협력해서 합격해야 되는 그런 짝이고요. 또 실무에 나가서도 공인중개사는 혼자서 안 돼요. 공동중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후에도 합격 후에도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소중한 짝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되고 나중에 1월 달에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 제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요. 자,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관계냐?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납세지 양가로 2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고조의 양도세 납세지는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밑줄이에요.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하지. 국세는 직각 가운데서 분립을 하고 어디요? 주소지 원칙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요? 거소지로 하고요. 시험에서는 양도세 납세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양도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어디다? 주소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비고자의 소득세 납세죠. 비고자는 주소 거소지가 갈 수 없잖아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비고자라고 하니까 소득세 비고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요. 양도속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양도소 과세 표준을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밑줄 쫙입니다. 포인트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1억에 샀는데 1억 원에 팔았어요.
양도 차손 1억에 사는데 1억에 사는데 7천원에 팔았어요. 마이너스 3천. 이런 경우에도 예정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는 예정 신고하지 아니한다 땡, 생략할 수 있다 땡, 할 필요 없다 땡입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요. 여러분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특히 양도세 비과세 소득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1세대가 양도인제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비과세권 갖췄습니다.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까? 비과세 주택을 양도했을 때 신고해야 돼요? 네? 신고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세무사나 어떤 일부 세무사나 어떤 중개사는 비과세 주택도 양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요, 비과세라는 것은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예?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과세에서 아예 제외인데 세무서에 뭐하러 신고를 해요? 아예 과세에서 제외인데. 그럼 세무서에서는 안내문이,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안내문이 발송이 돼요. 그것을 세무서에서 공무원들이, 세무직원이 이거를 비과세 요건인지 아닌지를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한테 뭘 과세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내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팔면 자동적으로 안내문이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비과세면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 뭐하러 세무서에 신고해요? 세무서에 신고하면 비과세인 걸? 그럼 뭐야? 의미가 뭐예요? 그럼 받았어요. 비과세에서 그 신고를, 양도세 신고를 받았어요. 그럼 과세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일부 세무사나 일부 중개사가 신고하라고 하는 이유는 신고하세요, 세무서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비과세라고 얘기했는데 과세가 되면 완전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신고하라고 해요. 그럴 때 세무서에 갔더니 세무서에서 이거 비과세인데요? 이러면은 뭐 그냥 그래도 그냥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신고하라고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요, 비과세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인데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데 이때는 예정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사실은요, 한 번 딱 양도했는데 마이너스예요. 네, 양도 차손이에요. 그런 때는 사실 신고 안 해도 뭐 가산세를 적용해봤자 납부세액에 마이너스인데 납부세액에 뭐 20%, 40% 해봤자 결국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결성금 통산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4천이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빨리 그 같은 연도에 다른 걸 또 팔면 좋아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팔았어요. 양도 소득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로 산 얘네들끼리는 나중에 배워요. 결성물 통산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예요? 1천. 그러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부과한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게 있을 때는 빨리 같은 연도에 다른 걸 팔면 더 좋아요. 자, 이런 건데, 이런 때는 반드시 건물 양도세 예정 신고 했었어야 되죠? 했어야지 이런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고. 자,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공부하는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것만 무조건 알아도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예정 신고는 뭐예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조건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예정 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 신고 납부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갖추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가로 1번 봅니다. 예정 신고 기한이요. 파생 상품 제외 그랬는데, 그 파생 상품 제외 그랬는데, 요거는 파생 상품은 예정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양도세 예정 신고 기한은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요. 납세지 관한 세무서에게 신고 제출해야 합니다. 밑줄 쫙인데, 양도세 예정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29회 때 바꿔서 나왔는데, 분기의 말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또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생일이 언제 생일이? 5월 2일? 좋습니다. 여러분 5월 2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5월 2일 날이요. 그랬을 때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요? 7월 31일을 예정 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예정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한번 얘기해 보는데, 본인 생일을 얘기하지 말고 예정 신고 기한만 얘기해 보세요.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하고 뒤에 언제예요? 예정 신고 기한은 8월 31일. 그러면 또 여기 물어보는데 바로 8월 31일이면 생일은 6월달? 6월달? 둘 다 6월달이죠? 네, 좋습니다. 6월달이 생일이어야 되죠. 자,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정확히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니은번 예외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거래는 취득세도 그렇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음 순환에 얘기해 드립니다. 동그라미 2번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봅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하반기 그 반기입니다. 자, 요게 분기였다가 2018년도에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있는데,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어요.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네? 자, 상반기 5월 2일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그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예정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9월 며칠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그러면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 주식은 됐습니다. 밑줄이었고 501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밑줄입니다. 쭉 3개월 내에 예정 신고해야 한다. 아,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낸단 말이지. 여러분 부담부 증여 우리 배웠잖아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양도세가 과세할 때 그때 예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이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이요? 3개월이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것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교수님들마다 단골로 내는데요. 3개월입니다. 2개월로 바꾸겠죠? 아니고 3개월이라는 거. 양가로 2번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요. 여러분 요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지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 우리 여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가산세는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잖아요. 아이고, 예,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신고를 불성실했다. 예정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40%, 20%, 그 다음에 10%가 적용됩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지연 가산세. 2020년도부터는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뭐 납부 지연 가산세가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이 얼마? 0.025%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요 얘기가 거기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 얘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이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를 보겠습니다. 자, 확정신고 기한인데 원칙이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정신고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여기 또 밑줄입니다.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짝입니다. 자,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언제라고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해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예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확정신고는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아까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예정 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어떤 갑이라는 양도자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자, 부동산을 양도를 하는데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 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여러분 확정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확정 신고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정 신고 한 자는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연도에 확정 신고를 또 해요? 서로 불편하게.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또 봅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첫 번째 줄 끝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이의상하는 경우로서 쭉 밑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예정 신고했는데도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번,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맨날 기억번만 설명했는데 29회 시험 때 정답지로 나왔었는데 기억번 밑줄입니다. 당연도에 누진세율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짝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건물 양도했어요. 양도소 4천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양도세 예정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같은 연도에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양도세를 신고할 때는 봅니다. 이게 누진세율 대상이다 그러면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대상일 때, 과세표준 금액이 이만큼일 때 세율 이만큼 적용받았었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요. 양도세는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세는 인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세를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정 신고할 때는 이걸 합산해서 실천으로 해서 합산해서 계산한 양도세에 대해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양도세를 예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세금 계산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 신고해요?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진세율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여러 번 양도할 때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자, 두 번째 예정 신고할 때 합산하지 않고요.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 신고를 했어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금 달라지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원칙은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을 때는 뭐로 또 해요. 근데 다만 누진세율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물론 이제 이때 예정 신고 납부한 세액은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신고는 하여튼 합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니은 디귿번도 읽어보면 똑같아요. 여러 번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이 달라질 때 그것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감안해서 예정 신고를 마지막에 했어야지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에 감안해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확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입니다.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여기 보세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일 가산세 40, 20, 10%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원 가산세 1일 얼마? 0.02% 똑같습니다. 확정신고 납부 시에도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밑줄 쫙이요. 저 동그라미 2번에서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요만큼이 부과가 됐어요. 그럴 때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가산세를 계산할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요거 부과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X입니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은.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아래에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제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자 보세요. 예정신고를 기출됐던 지문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습니다. 불이행했어요.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요. OX요. 네? X요? 확실하게? 통일해가지고 그냥 저쪽에서는 그냥 네 하면서 확실하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확신에 찬 모습이. 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고요? 남남이에요. 예? 남남. 예정신고를 안 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했어도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확정신고 했는데도 다음 연도에 그래도요 상관없어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확정신고 하더라도. 다만 이제 보세요. 다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근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이 무신고 과소신고 있잖아요. 무신고 과소신고 요 가산세 요거 50%를 경감해 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수송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밑줄 쳐야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건 소득세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내용인데 여러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정신고를 여러분들 안 했어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면요. 무조건 양도리 속한다 말로부터 2개월 내에 뭐 했어야 돼요?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근데 안 했어요, 혹시.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라도 해야 돼요. 확정신고를 해야지만 그래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를 깎아주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예정신고 안 하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깎아준다는 것뿐이죠. 50%를. 아셨죠? 이거 이해하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돼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재산세만 되는 거고. 그래서 양도세는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안 됩니다. 근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고의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 밑줄입니다. 납부할세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는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번호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세는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어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이제 500이었다가 250 초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해 드렸죠. 우리 기초인문서에 있는 걸 수정해 드렸는데 이제 2020년도부터 500만 원에서 250만 원 초과로 바뀔 예정입니다. 재산세도. 종부세는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제가 또 역시 윙크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얼마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25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 윙크해 달라고 하는데 없었잖아요. 넘게 내는 게 어려운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또 미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그리고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분납 기한이 재산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할 수 있었어요? 2개월. 종부세는 납부 기한 지나서 6개월. 양도세는 몇 개월?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3번이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여러분 물납과 분할 납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세목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먼저 우리가 물납을 한번 세목별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금전납부 원칙으로서 물납이요. 한번 비교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납 한번 비교해 드리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물납이요. 기준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물납 기준금액. 자, 재산세는 물납이요.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었어요? 250.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 아니, 부동산으로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넘어야지. 그래서 물납은 재산세 250만 원 아니에요. 그럼 분할 납부고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납 됩니까? 예? 종부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물납 됩니까? 안 됩니다. 역시도. 자, 근데 자, 재산 물납 요거 재산 어떤 곳으로 물납하느냐? 물납 재산을 보면 재산세는 물납 재산이 어떤 걸 물납하느냐?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 안 되죠?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한해서. 종부세, 양도세는 당연히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할 납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분할 납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분할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분할 납부를 한번 봅니다. 분할 납부는요, 먼저요, 여러분, 자, 쭉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할 납부를. 먼저 여러분, 자,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분할 납부 기준 금액. 재산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고 아까 여러분 대답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로 이제 개정될 예정이죠? 네, 250만 원 초과할 때. 그래서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얼마고요? 재산세도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고요. 항상 헷갈리면 안 돼요. 분할 납부과 물납과 분할 납부 기준 금액이 달라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역시 250만 원 초과할 때요. 250만 원 초과할 때.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1,000만 원 초과할 때. 기준금액 비교합니다. 또 분할 납부 기한이요. 분납 기한은 납부 기한 지나서 재산세는 납기 후 언제까지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납기 언제까지?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양도세는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납기 후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물납과 분할 납부 세목별로 정리해두고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30회 시험에서 재산세 물납 요건을 물어봤고 이제 올해 31회 시험은 분할 납부가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세목별로 비교해서 정확히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503페이지 5번의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양도세는 감면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부가세 다시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요. 뭐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거나 틀립니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저 측면에서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 감면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세액이 없으면 양도세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진도 이제 다 배웠네요. 우리가 11월, 12월 기초과정 다 배웠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습하고, 자, 우리 대단원의 막을 또 11월, 12월 기초인문 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걸 복습을 한번 해야죠.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의한다?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 배웠습니다. 또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양도자와 양도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된다.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한다? 추계 방법으로 정한다.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정합니다. 이거는 뭉뚱그려서 제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고,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어떻게 양도가액은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합니까? 매, 감, 기 순서로 순차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합니까?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있잖아.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자,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다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양도계약으로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양도가액 실거래가를 적용했으니까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그럴 때 취득가액은 매입한 가격, 내가 산 가격, 거기다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부대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또 여러분요, 취득가액에는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 비용이 들었다, 화해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런 소송 화해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소송 화해 비용 같은 거,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란 이자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해. 근데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라든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붙게 되는 지연이자나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요. 자, 보유할 때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인데, 그래서 개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또 뭐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뭐 이런 것들,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이요. 근데 여러분요, 취득하고 나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화해 비용 같은 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수익적 지출액 있죠? 그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 수익적 지출액,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전구 교체 비용 같은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목소리 커지시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비용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인데,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 수수료 같은 이런 것들 양도하면서 직접 들어간 비용 포함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 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손 같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이런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 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나 신용 같은 매출 전표 같은 것을 수치 보관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작년에 추가된 게 이런 게 없어더라도 금융거래 자료요, 계좌 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 서류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을 때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필, 차, 장, 소요. 양도 소득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수별 공제는 여러분요,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국외 자산 안 돼요. 국내 자산이어야 되고. 또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또 등기가 돼야 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입니다. 그럴 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또 장특공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법이 개정되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정부 대책 나왔었지만 어떻든 간에 현재 법령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은 장특공제를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요. 장특공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 연수의 공제율 2%씩 적용해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6에서 30%까지. 자, 근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대표적인 예로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장특공제를 왕창 해준다.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 24%.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이면, 12년이든 15년이든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80%까지 확대 적용해 줍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 장특공제 24에서 80%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이 1세대 1주택은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를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이런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필, 차, 장, 소 구했고요. 기본공제에서 과세표 구할 때 양도 기본공제는 여러분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하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 금액 전부 합쳐서 1년에 얼마? 여기서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250만 원 공제한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예를 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인데 양도세 세율은 오늘 뭐 자세히 그냥 한번 봤습니다. 그냥. 자, 양도세 세율은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양도세 세율은 과세상의 종류에 따라, 등기 여부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살펴보기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요. 그렇지만 이건 알아야 돼. 그래도 기초과정이라도. 미등기 양도했다. 미등기 양도했다. 양도세 세율은 몇 프로? 70%. 최고 세율 정도된다. 이런 건 아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훑어보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우리가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거주할 때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다. 거주할 때는 집값권 뭘 봐야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하는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한다 다 틀려요.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예정신고 기간 언제입니까? 양도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자,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고 반기의 말일로부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부담보증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이고, 부담보증에는 3개월 내, 목소리 힘주시는데 여기에? 그렇지, 힘줘야 돼 이거. 3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양도리 속하는 과세기는 언제?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납부나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1일 얼마? 0.025%씩 1십만 분의 25 0.025%씩 가산됩니다. 자, 예정신고 한자는 물론 이제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노진세율 대상 자산 같은 것을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럴 때 마지막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에 하더라도 무조건 가산세는 적용된다. 다만 예정신고 안 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셨죠 여러분? 요 정도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납 분할 납부 안 했구나. 양도세 물납은 하여튼 양도세는 물납,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자, 재산세만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금들 중에서는.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는데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납기 후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내, 양도세는 2개월 내 분할 납부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잘하셨고 여러분들 하여튼 11월, 12월 과정, 기초과정 듣느라고 또 한 해를 사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와 또 여러 가지 올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하여튼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또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다음 1월 달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